네, 지난 한 주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위드 코로나로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돌입했고, 우리는 선대위의 첫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 선대위도 청년과 민생 현장을 찾아서 성과적으로 활동한 한 주라고 감히 자평합니다. 제가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는데, 저의 연고지이기도 하지만 제 고향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저도 놀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환대해 주셔서 매우 고무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지역주의의 그 오랜 나쁜 상황을 이제 조금씩이나마 이제 해소 또는 완화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희망찬 전망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대구 경북을 포함해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가 매우 불안하고 또 이 문제 때문에 청년들의 불만이 분노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우리의 미래 세대이고 또 대한민국을 책임질 세대이기 때문에 이 청년 세대들이 희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새롭게 성장하는 나라로 기회 총량이 늘어나서 경쟁이 전쟁이 되지 않고도 함께 협력적 경쟁이 가능한 그런 사회를 꼭 만들겠다는 다짐을 다시 드립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게 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집권 세력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성찰하고 또 앞으로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엄청난 권한을 부여했는데 과연 얼마나 성과적으로 국민의 기대를 충족했느냐는 점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송영길 당 대표님께서 우리 당의 지도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좀 더 역량을 투여해서 이제 민주당이 완전히 새로운 정당이 되어 가는구나.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대한민국을 책임질 만한 진정으로 국민의 그 주권 의지를 제대로 실천하는 그런 민주 정당으로, 개혁 정당으로, 국민의 삶을 보듬는 정당으로 거듭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들이나 필요한 제도 보완들을 좀 해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께서 이제 후보로 확정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주의 사회에는 다양성이 생명이고 또 야당의 후보가 이 국가와 우리 국민들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또 발굴하고 또 이 나라를 좀 더 나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실천력과 실력을 우리 국민들께 보여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후보들이 경쟁을 하는 것 자체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보다는 미래를 중시해야 합니다. 보복보다는 민생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정치 세력간의 정권을 놓고 하는 경쟁을 넘어서서 누가 더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민생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에 대한 청산도 중요하고 또 범법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걸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 하나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1대1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각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의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 목적은 결국 국민의 민생이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이다라고 하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한 구성원이고 공화국에서는
왕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일할 모습이 필요합니다. 누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더 나은 우리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또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과거를 향한 절망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장을 한번 마련해 주십사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그 회동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이 주장하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하는 민생 개혁안들이 많이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쟁하고 또 논쟁이 있는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신속하게 합의해서 아주 작은 진전이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과연 우리의 삶을 제대로 바꿔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줄 사람이 누군지 정치 세력이 어디인지를 판단하고 싶어 하십니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각자가 가진 철학과 가치 그리고 비전과 정책 그리고 실력과 또 실적들을 수시로 대비하고 논쟁해 볼 수 있는 장으로서 주 1회 정도는 정책 토론의 장을 한번 가져보자는 제안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선 과정이 역대로 가장 많은 정책 토론이 이루어진 미래를 놓고 희망과 비전을 논쟁하는 장이 되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선대위 활동이 좀 더 이제 체제 정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규모로 하면 정말로 대규모이고 또 그 측면이 유리한 측면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매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문제들이 복합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 그 중에서도 이제 주택 문제입니다. 주택 공급 문제가 사실은 하나의 현안이 되고 있고 또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임선대위원장님과 또 상의한 결과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상상이 잘 안 되는 규모의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더해서 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불로소득 국민 환수 또 국가 환수를 실질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물론 현재 국회에서 관련 제도들을 보완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는 완벽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전국민 개발 이익 공유 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통해서 피할 수 없는 가상자산 시장의 현실화 활성화 문제도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 문제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방법들은 현재 전문가들이 논쟁을 하고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다시는 국가 공권력을 행사해서 발생하는 부동산 불로소득 개발 이익들이 특정 소수 또는 특정 부패 정치 세력들이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건 결국 블록체인 기반의 개발 이익 국민 공유 제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 보면 과거에 우리가 공기업 그 주식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배정해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대화됐다.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날씨가 이제 추워질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우리가 정부의 노력과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백신 접종률 80%가 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지속될 수 있으려면 급격한 확진 환자 급증을 막고 치명률을 낮춰야 될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소중한 기회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 기회가 남용되거나 흥청망청 되지 않도록 절제하면서 이 소중한 일상을 같이 회복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요소수 문제에 대해서 불편을 끼쳐드리고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와 당은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공유하면서 요소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도 중국 대사님을 만났고 우리 후보님께서 소관 상임위 간사들과 긴급 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2억 원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2만 리터 적은 양이지만 모든 걸 하겠다는 자세로 공중 구비기를 보내서 일단 수송하고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3개월치 중요한 소방용 구급용 필수 차량들은 3개월분을 보유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할당 관세를 조속히 시행하고 일단 한 달분 정도의 비축분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것을 일부가 매점 매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서 같이 이걸 나누고 시간을 벌어서 이 추가로 정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당에서도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일단은 가장 가까운 중국에 10,000톤 정도 전후가 통관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풀어주면 일단 한 달분 이상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긴급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축하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와 비교를 했을 때는 참가 인원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우리는 참가를 했습니다. 우리는 146만 명이 실제 투표에 참가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4분의 1도 미치지 못한 36만 명 정도가 투표를 했는데 거의 5대5로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10% 이상 국민 여론에 이겼던 홍준표 후보가 떨어지는 이변이 발생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민주당의 대선 룰을 적용했다면 홍준표 후보가 당선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민심과 당심의 그런 이반들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윤석열 후보께서 첫 일성으로 슬로건을 기득권의 나라를 기회의 나라로 고치겠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동연 지금 예비 후보께서 즉각 표절행위다. 이게 스타트업 기업을 대기업이 이 표절한 거 똑같다. 본인이 기득권의 공화국을 기회의 공화국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전에 양해 한마디 없이 이게 표절을 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준비 안 된 후보의 모습이 보여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득권의 나라, 기회의 나라로 같은 건 다 좋은 이야기인데 기득권의 상징이 바로 윤석열 후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금수저에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하는 교수의 아들로 태어나 서울법대를 나와서 검찰로 쭉쭉 승승장구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5개를 넘어서 정말 특혜를 받아서 벼락 출세를 한 검찰총장이 공정을 말한다는 것은 정말 성년들에게 정서에 맞지 않는다. 적어도 5기를 문무일 검사가 연수원 18기였습니다. 23기 후임 검찰총장이 5기를 뛰어넘어 불공정의 상징으로 벼락 출세한 사람이 공정을 말한다는 게 저는 잘 납득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기회의 나라, 기득권의 나라가 과연 됐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이제 정식 후보가 된 만큼 여러 가지의 그런 가족 전체가 일종의 비리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전체에 대한 의문을 하나하나 국민과 언론 앞에 소상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득권의 나라, 기회의 나라가 기득권자인 본인, 기회를 봉쇄했던 본인, 다른 5기의 검사들의 모든 기회를 봉쇄하고 벼락 출세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준석 후보나 국민의힘에 이런 지적을 했는데 로마 제국이 사실 멸망하게 된 게 스스로의 병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게르만 용병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게르만 용병 대장 오케 아도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반란을 당해가지고 로마가 점령돼서 로마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 스스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선출했던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일종의 그런 사람을 용병으로 데려다가 4개월 만에
대통령 후보로 뽑았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워할 일이고, 홍준표 후보의 말 맞다나 정말 아연 어떤 뭐 스스로 정말 자기들의 보수 세력을 완전히 말살시키려 했던 사람을 4개월 만에 대통령 후보로 뽑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 대표를 뽑으로 발생했던 새로운 국민의힘의 변화의 노력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통해서 완전히 무위로 돌아가고 거꾸로 돌아가고, 이것이 윤석열의 사당화됨으로써 철저히 보수 야당의 중심이 흐트러지고 해체되지 않을까. 용병대장 오케 아도로에게 멸망당했던 서노마 제국의 그 사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이재명 후보의 요청으로 우리 당 관련 상임위원장과 관사들이 함께 요소수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중국 특사 파견, 공급선 다변화, 또 사재기 엄정 대응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바로바로 집행이 가능한 대책들을 주문했고, 이래 우선 순위도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 당은 이하경 산자위원장을 단장으로 요소수 긴급 대응 TF를 원내에 구성을 했습니다. 또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국민 걱정과 불안을 앞으로 덜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내연기관 중심의 에너지 관련 체계를 수소와 전기 중심의 미래 에너지로 속도감 있게 전환하는 데도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어제 긴급 점검 회의에서 보듯이 이재명식 민생 해법은 한 발 빠르고 또 더 정확합니다. 도지사 취임 직후 벌어진 고양 저유소 화재의 현장 지휘부터 코로나 방역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위기관리 행정을 탑재한 유일한 후보 아닌가 합니다. 위기 상황에 대해 한 발 앞서 고민하고 후보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직접 헤쳐 나가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민생을 등에 업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선출에 따른 여파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원팀 민주당과 두 팀 국민의힘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낙선한 홍준표 전 의원은 대놓고 대선 불참을 선언했고, 선거 기구와 별개의 정치 플랫폼 구상도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 당 이낙연 후보의 아름다운 협력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도로 한국당이 됐다며 2030 당원들의 탈당 인증하는 게시물로 국민의힘 홈페이지가 도배되다시피 합니다. 윤석열 보이콧이 생각보다 거센 것 같습니다. 내부로부터 윤 후보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시작된 게 아닌가 합니다. 미래 청년 세대의 탈당 러쉬로 이준석 대표의 비단 주머니도 헝겊 주머니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그마저도 다 터진 누더기 헝겊 주머니가 아닌가 합니다. 이걸로 그간 언론 플레이를 해온 이준석 대표나 이걸 고맙다고 한 윤석열 후보나 민심 당신과는 너무 동떨어진 상황 인식과 해석에 측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초반 대통령 선거의 구도는 미래 민생의 이재명 후보와 과거 보복의 윤석열 후보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수구 세력, 보복 세력, 탄핵 불복 세력과 결탁하며 조직을 키워나갈 것이라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과거의 힘, 보복의 힘으로 당명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미래 비전 없는 세력에 대한민국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 관련 입법 또한 미래로 가기 위한 입법입니다. 부동산 기득권 동맹이 공고해질수록 많은 국민들의 박탈감과 고통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국민 불행을 제도 개혁으로 막아야 합니다. 여야 모두 개발이익 환수법, 또 도시개발법, 주택법, 주택도시기금법 등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법안 상정 거부와 논의 봉쇄로 이 논의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법안 발의는 왜 했습니까? 대장동 타령만 수도 없이 반복하더니 속으로는 부패 토건 세력과 결탁할 음흉함을 감추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국민의 힘을 두고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제출한 법안을 차라리 철회하든지 아니면 개발 이익을 반드시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이 법제화에 협력하든지 둘 중 하나 분명하고 신속한 선택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정치인문 4개월 만에 검찰총장에서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된 것을 보면서 저도 그렇지만 국민들께서도 참 착잡한 생각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시절 윤 후보는 본인에 대한 징계가 헌법 정신과 법치의 파괴라면서 사퇴를 하고 공정을 내세우면서 공정을 정치 참여의 명분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 사유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면서 오히려 징계 정도가 가볍다고 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오히려 탄핵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공정을 내세우면서 대선 후보가 된 아이러니입니다. 정치 입문 후 야당 경선 4개월 동안 일일 일실현으로 국민께 상처를 주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은 그가 정치, 민주주의, 역사, 정책 모든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바탕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됐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도 걱정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 참여해서 이미 실패를 했던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오죽하면 김정인 전 위원장이 파리떼라고 얘기를 하고 이준석 대표가 하이에나라고 공격을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의 미래보다는 복수의 정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오로지 복수는 나의 것만 외치는 후보 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는 후보의 대결입니다. 대한민국을 4개월 차 초보 정치인에게 맡길지 문제 해결 능력이 검증된 후보에게 맡길지 우리 국민들이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정권 교체 말고는 아무런 정책도 비전도 기본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후보냐, 그리고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해내고 마는 실천력 있는 후보냐를 고르는 선거입니다. 간판만 검찰로 바꾼 이명박근혜 정권의 부활시킬 것인지 대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생개혁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은 늘 옳았고 현명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은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이재명 후보는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자 경제대국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는 국격과 능력이 필요한 우리 이재명 후보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힘당과 보수 언론이 국힘당의 대선 경선 투표율을 역대급 흥행이라고 과잉 포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힘당의 권리당원 57만 명 중 약 36만 명이 참여했고 여기에 여론조사 샘플 6천 개가 더해졌을 뿐인데 우리 민주당은 권리당원 72만 명을 포함한 선거인단 숫자만 217만 명, 투표율도 3% 이상 높고 참여한 숫자는 국힘당의 5배가 넘는 145만 명 이상입니다. 더욱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10% 이상 이겼는데 수구 보수 당원들의 의견이 과잉 반영되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선률에 의해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민심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아닌 동네 저수지에서 뽑힌 선수라는 박성준 의원의 말에 공감이 갑니다. 이번 대선은 국민과 당원이 함께 선도국가를 만들어 가려는 민주당과
특정 지역과 정치 검찰이 중심이 되어서 과거로 퇴행하려는 국힘당의 대결입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이재명 후보의 특유의 실천력 있는 리더십을 통해서 부동산과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과 공약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 선출은 법을 사유화하고 정치화한 고발 사주라는 막장 드라마까지 만드는 정치 검찰이 중심이 된 극우 엘리트 세력의 승리입니다. 낡은 이념과 구태 정치를 일삼는 극우 정치 카르텔의 승리입니다. 한국 사회를 유령처럼 배회하는 극우 정치의 낡은 깃발이 바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21세기 대한민국을 20세기의 사회로 후퇴시킬 것입니다. 가짜뉴스와 선동으로 민주주의는 전진할 수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아닌 적대감과 증오심으로 보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이 아닙니다. 검찰총장 자리를 대통령이 되기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하는 사람은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치 교체의 적임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라져야 할 선동과 권력의 화신이자 구시대의 아이콘에 불과합니다. 주 20시간 노동과 같은 60년대, 70년대 산업화 시대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정책도 없는 윤석열 후보가 내일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절진한 냉정적 사고에 사로잡혀 세계 질서의 변화를 보지 못하는 윤석열 후보는 한반도의 평화를 다시 전쟁의 공포로 몰아갈 것입니다. 장모와 부인뿐만 아니라 고발 사주를 비롯해 본인과 측근들을 둘러싼 많은 범죄 의혹을 두고 윤석열 후보는 법치주의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 정신과 토대 위에서 어제보다 더 나은, 더 행복한 국민들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고 균형 발전, K 뉴딜의 성공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을 더 전진시킬 수 있는 민주정부 사기를 이재명 후보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